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개념 펼치기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돼요. 여기 400cm, 550cm, 650cm 얘네를 곱해서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요. 센티미터가 지금 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봤더니 어머 세제곱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길이를 다 미터로 바꿔서 부피를 구해야겠다라는 거지요. 자, 얘를요 미터로 바꾸면은요 4m고요. 얘는 5.5m고요. 얘는요 6.5m지요. 따라서 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4, 세로 5.5, 높이 6.5 이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5.5에다가요 4를 곱하면 4, 5, 20에다가요 요렇게. 그런데요 지금 소수 한 자릿수를 곱했으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점을 찍었더니 소수점 끝에 있는 0은 생략되어서 2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6.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22에다가요 6.5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고요. 11, 6이 12에다가요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0, 3, 4, 1. 그런데 얘도 지금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한 거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점을 찍었더니 소수점 끝에 있는 0이 생략되어서 14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143 세제곱미터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자, 얘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2m, 4m, 6m 그러면서 여기 봤더니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돼요. 8에다가요 6을 곱하니까 48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얘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봤더니요. 8m 300cm고요. 7m. 얘만 지금 센티미터예요. 그런데 여기 답 쓰는 데를 봤더니요. 세제곱미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얘를요. 미터로 바꿔서 부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죠. 따라서 요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요. 얼마? 24에다가 7을 곱하니까 24에다가 7을 곱하면 7, 4, 28이고요. 14에다가 2를 더하니까 요렇게 돼서 16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168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얘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5m, 2.4m, 90cm. 얘만 센티미터다. 그리고 요게 답 쓰는데 봤더니요. 세제곱미터로 돼 있죠? 따라서 얘를요. 미터로 바꿔요. 그러면은 0.9m. 자, 요렇게 단위 다 맞춰놨고요. 자, 이제 부피를 구하면은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지요. 가로, 세로, 높이는 0.9. 자, 먼저 얘네 둘을 곱할게요. 2.4에다가 5를 곱하면은요. 20에다가 10에다가 2를 더하니까 요렇게. 그런데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한 거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찍고 그랬더니 소수점 끝에 있는 0이 생략되니까요. 12가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0.9를 곱하는 거지요. 따라서 12 곱하기 9를 하면은 요렇게 108. 그런데요. 사실 얘는요. 9가 아니라 0.9를 곱하는 거니까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찍으면은요. 요렇게 10.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10.8 세제곱미터 요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00cm인 정육면체인데요. 얘의 부피를 구해라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요. 자, 정육면체고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 200cm라는 거죠. 자, 여기가요 200cm예요. 여기도 200, 여기도 200cm인데요. 얘의 부피를 구해서 요렇게 세제곱미터로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요 4m로 바꾸면 돼요. 2m, 2m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얼마? 8. 8세제곱미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6번입니다. 여기는 지우고요. 자, 가로가요 2m, 세로가 4m, 높이가 320cm인 직육면체. 얘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여기가요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지요. 따라서 여기 미터니까 얘도 그렇지 미터로 바꿔요. 얘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 3.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2, 4 거기에다가 3.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8에다가 3.2를 곱하는 거죠. 3.2 곱하기 8을 하면은요. 8이 16, 24에다 1을 더하니까 25. 그런데 얘는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한 거니까요. 계산의 결과도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찍으면 25.6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25.6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밑면의 넓이가요. 어이구 크다. 38만 제곱센티미터고요. 높이가 4m인 직육면체. 얘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지금 답 쓰는 데를 봤더니요.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단위를요. 그렇지. 미터로 바꿔야 하는데 어잉 얘는 왜 센티미터인가?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센티미터도 아니에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넓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즉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의 넓이가 38만 제곱센티미터고요. 그리고요. 내 높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높이가 얼마? 4m 요렇대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내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은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은요. 그게 바로 부피였죠. 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것이 부피인데요. 가로, 세로를 곱하면은 밑넓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밑넓이, 밑면의 넓이 여기에다가요. 높이를 곱하면은요. 그게 바로 부피인데 얘가 지금 단위가요. 조금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센티미터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이제 제곱미터로 바꿀 건데요. 자, 제곱미터로 바꾸려면은요, 얘를 또 알아야 되겠죠. 아이고, 조금 복잡하네요. 자, 여기가 1m, 여기가 1m. 이것의 넓이가 얼마냐면은요, 바로 1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요, 얘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요, 가로, 세로가 1cm, 이 조그만 정사각형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를요, 제곱센티미터로 쓴다면 100개, 100개 있는 거니까,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만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예요. 38만인데? 이거 제곱센티미터죠. 따라서 얘를요, 그렇지. 38제곱미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됐다. 얘의 넓이가 얼마다? 38제곱미터예요. 즉, 밑면의 넓이 구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높이를 곱한 것이 바로 부피. 그러니까 얘의 부피는요, 38 곱하기 4를 하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38 곱하기 4를 하면은요. 4, 8에 32,
12에다가요 3을 더하니까 이렇게 돼서 1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부피는요 152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부피가 8 세제곱 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한 층에 24개씩 3층으로 쌓은 직육면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 한 층에 24개씩 3층? 이라는 거는요, 몇 개인가요? 그렇지. 24 곱하기 3을 한. 24 곱하기 3을 하면은요, 3, 4, 12. 3이 6에다 1을 더하니까 7. 요렇게. 72개입니다. 즉 쌓기나무가 지금 몇 개 있구나? 72개 있다. 그런데요. 하나의 부피가요. 8인 거죠. 즉 8세제곱 센티미터가 몇 개 있구나? 72개 있구나 라는 거니까요. 72 곱하기 8을 하면은 바로 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2 곱하기 8을 계산을 하면은요. 8이 16이고요. 56에다가 1을 더하니까 57 해서 576 세제곱 미터가 바로 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